네. 어, 예,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 삶의 원초적 피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그 원초적인 피상을 이루시게요. 이 속담을 통해서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나는 유리한 데뷔 총체이다. 그거까지 말씀드렸고, 요거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소화하고 외양간하고 이게 뭐지? 참 우리 그 한글이 참으로 멋져요. 한글을 보고 있으면 진정으로 그 속에 참 멋진 맛의 향연이 펼쳐지고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야말로 의로운 하늘 뜻, 예, 그것을 내장하여 이 지상에 내려온 천상의 글이다. 그래서 그 한글은 대만유적 부호인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참으로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게요. 자, 소하고 외양간.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소하고 외양간이잖아요. 그죠? 잃고 고친다. 소하고 외양간. 그 소가 중요할까요? 외양간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소 있으면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 또 외양간이 튼실해야 그죠? 소도 잘 보호하고 잃지 않게 되고 그죠? 예전에는 그 대학을 그 저기라 그랬잖아요. 우골탑이라 그랬잖아요. 그 서로 쌓아 올린 탑이다. 왜 그랬냐면 이제 주로 이제 농경 그 저기라서 자식을 어디 그 번듯한 대학을 보내면 대학 등록금이 오직 비싸요. 그 형편에 농사짓는 형편에. 그래서 이제 그 소값이 굉장히 비싸고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내려면 소를 팔아야 해.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요. 그래서 그 우골타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만큼 소가 귀중한 얘기였죠.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그러한 소를 잃어버렸어. 눈물을 머금고 애양간을 고친다.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그때 그 포인트 오브 뷰 그죠?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 시점, 그 뷰, 그죠? 그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때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아니고, 그죠? 3인칭 뭐 작가 시점도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참견 시점도 아니다. 이 다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점이 만유적 창조 시점인 겁니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 현상을 대하든 그죠?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 그 사물 현상을 관하고 그 사물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립하고 그로서 각성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인체를 통해서 그 내적 외적으로 그 영혼과 물질 신을 통해서 존재의 장엄함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을 가장 궁극적 본질적으로 바라봐 보시게요. 자, 그래서 소 외양간 참 그 공교로워요. 자, 보세요. 외양간 이게 우리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본질적으로 봐보자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바깥 그죠? 내 할 때 왜요? 양 이게 모양이거든요. 모양. 다음 목자에다가 요리요리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외양, 외양. 겉으로 보여지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양, 그 형상, 그걸 외양이라 그러죠. 외양, 외양, 외양간, 외양. 그죠? 그러니까 외양간은요, 소라고 하는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겉으로 보여진 그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가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그 형식인 외양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 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맹이가 소인 거예요. 소가 주인공이야. 소가 주된 것이야. 이 소를 위해서 외양간이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맹이, 이제 알맹이로 비유하자면 이건 껍질에 해당하는 거겠죠. 외양간, 껍질. 그러면 소는 뭐겠어요? 내용. 그죠? 자, 그래서 외양간, 이거 순 우리말인데, 자, 굳이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이 외양,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그 양상, 그럼 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표현이 되죠. 소요, 소. 소라고 하는 것은 원소, 소질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가장 바탕에 중요한 그 요소, 그죠? 중요한 알맹이 개념이잖아요, 소.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은 이 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소로. 하다못해 물질 모든 게 다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물질에 이제 궁구로 들어가면 원소 단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어떤 것이든 겉에 보이는 형상 그 이전에 어떤 소들로 짜여져 있는가, 어떤 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가 그것의 그 실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제 한눈에 보여지실 거예요. 소는 그 궁극적 본질인 그 내용성에 해당하는 거고, 외양간은 말 그대로, 그죠? 외양.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겉에 보여지는 형상, 그죠? 그 모양, 우리가 외모라 그러잖아요. 외모,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러한 가장 근본의 바탕, 근본의 그 궁극적 본질, 그 내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고 겉모양, 그죠? 알맹이가 아닌 그 껍질에만 고치고 다듬고 신경 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죠? 소일고 약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볼까요? 소는 이 소란 말이에요. 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본질을 표현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이 본질이니까 여기는 외양이니까 현상이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그죠? 그 모양, 형상, 그죠? 자, 본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누차 해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개념이죠. 내적 본질이라 그러죠, 그죠? 네. 자, 요거는요, 밖으로 드러나 출렁이는 외적, 이게 내적 개념이, 이건 외적 개념이죠. 외양이니까요. 외적 현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소를 잃었다 할 때 이 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 본질을 의미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이걸 의미하죠. 자, 우리 인체로 치면은 뭐에 해당해요? 이거를 영혼이라 그러죠. 나의 궁극적 알맹이, 그 내용, 그 본질, 그죠? 내 속에 내재한, 내 속에 들어있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나의 본질, 그 원초적 자아, 영혼이죠. 이게 소예요. 그 외양간은요, 그죠? 이거를 담고 있는 외양간 같은 게 뭐예요? 그죠? 이게 우리네 물질 육신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쩌죠? 이렇게 이 양자를 공이 겸해가지고 어쩌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죠. 이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본질,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영혼이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이거를 영적 실존이라 그러고, 그죠? 이건 뭐 다 해왔었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물적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존재, 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건 다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념이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은 이것은 무엇의 정의냐면, 이것은 무엇의 정의냐면 이거요. 세계에 대한 정의죠, 이게.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자, 출렁이는 외적 현상은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자, 세상과 세계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본질과 현상으로도 다른데 보세요. 이거 인간세잖아요. 이 세자라고 하는 인간세잖아요. 그죠? 인간인데 세상은 인간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터전 위에서 윗상.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바탕, 이 물질화된 이 세상살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적 실제, 출렁이는 외적 현상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를 주는 물질 육신에 해당하고. 자, 그러면 세계는 요 개자는 경계 지워져 있다. 지경. 어떤 형편이나 처지 또는 큰 어떤 틀 지워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인간으로서 고유한 그 내용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본질에 해당해요. 인간의 그 크게 틀 지워진 그 내용성, 세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세상은 이렇게 다른 개념인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일반적으로 쓰는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내적 본질, 즉 영혼의 세계, 본질의 세계, 그죠? 가치로운 그 의미로운, 그죠? 그의 정신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세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요 개념은 그야말로 출렁이는 드러나 있어서 물질로 구체화되어져서 출렁이는 외적 현상, 현상계, 상대계,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화되어 있는 모든 개념이 다 세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구 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만 세상인 게 아니고 지구를 넘어서 해와 달도 세상이에요. 물질화되어 있잖아요. 안드로메다도 세상이에요. 블랙홀도 그렇고, 그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도 그렇고, 그죠? 다 세상 개념인 겁니다. 세상 그 이면에 내재되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 내적 본질, 그거를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계와 세상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절묘한 하나 되어진 볼트너트처럼요. 영혼 물질 유신이 그렇지 않아요.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볼트너트 우리 다 했었잖아요. 그죠? 절묘한 하나 되어진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 유신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면에, 물질 육신 이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영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세계가 본질이 되어지고 세상은 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어떻게 삶을 이루고 가냐면 삶의 본질을 기술해 보자면 이러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을 영적 실존으로 내장한 그의 영혼이 출렁이는 외적 현상, 물적 실제화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물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영혼이 물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가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소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보다 궁극적이고 그 참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 소죠. 소. 외양간은 외양. 그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존재를 못해요. 그건 인간이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 실존과 이 절반, 그죠? 왼쪽 절반, 그죠? 물적 실제, 이 오른쪽 절반, 공이 합쳐져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안팎으로 그렇게 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버린다거나 밖으로 어떤 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그래? 그죠? 그건 존재함이 아니죠. 반신불구로서 인간의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속이 없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하고 화상한 삶, 허물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걸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걸 인간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 그러죠. 공이 내적 본질과 그 외적 현상, 공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죠? 안팎으로 온전히, 온전함을 갖추어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그죠? 영적 실존의 그 진화의 삶, 물적 실제에 해당하는 진보의 삶을 공이 구현해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인간의 삶이죠. 그죠? 자, 그러는데 삶의 원초는 비상 그랬죠. 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스스로를 비상, 솟구쳐 날아오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기 외양간에 머물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비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죠. 그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 장엄함을 갖고 있는 위대한 탄생을 이룬, 우리 엊그제 생일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삼라만상의 대표 주자, 그 기대주인데, 예. 그러한 이들이 마치 사자 호랑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이 활동하고 종족 번식 활동하고 그럼 무슨 차별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 차별화된 존엄이 어디에 있냐 우리. 무엇을 가지고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그죠? 공이 이것이 갖춰져. 내적으로는 그 의미롭고 그 가치롭고 그 성스러운 스스로의 그 존재의 본질을 꿈터내고, 그죠? 이를 기반으로 외적으로는, 그죠? 그러한 원초적 자아를 밖으로 자기를 실현해가는 삶. 그것이 존재하는 삶,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원초적 비상을 이룬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간만 고치고 있는 이러한 삶이 원초적 비상을 아예 못하게 족쇄를 꽉 채워놔버린 이런 안타까운 삶이 되어져요. 인간으로서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삶으로 일관하게 평생을 그렇게 왜곡된 삶으로 가져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엇이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간만 고치고 있는 그것이 그러한 그 자신의 가치 척도가. 자 보세요. 소를 잃었죠. 이거를 아주 그림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용까지 그 의미까지 농축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절에들 한 번쯤 가보시잖아요. 가보시면은 거기 이제 대웅전 이렇게 건물 그야말로 외향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거기에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소 이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무도라 그러죠. 그것이 또 10개로 돼 있어가지고 시무도라고도 그래요. 그 우자가 소우자예요. 그죠? 시무도. 그 그림이 그거거든요.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가 나가버렸어. 소를 잃었어. 그럼 이제 당연히 어찌해야 돼요? 소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야. 외양간을 고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소를 찾으러 가죠. 그 동자 스님. 그래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봐 산 넘고 찾아도 보이지도 않아. 그리 하다가 마침내 소의 흔적을 발견해요. 소의 종적을 발견해. 꼬리가 뭐예요? 꼬리가 살짝 보여. 소 저기 있다 하고 이제 또 갓난신고를 거쳐서 가가지고 소의 꼬리를 이제 보고 더 이제 저게 또 이제 소의 몸통까지 이제 보이게 되고 아예 이제 소 전신을 이제 보게 되죠. 소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소 찾았다 하고 이제 소의 등에 닿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제 동자승이 구역에 올라가서 피리를 불면서, 그죠? 그래 이제 소를 집에 이제 데리고 와 다시 외양간에다가 묶어놓고, 그죠? 그럼 이제 소 찾았고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항우라 그래요. 소를 잊는다. 이제 다시 원래 자리 소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걸 다 잊고 그 다음에 여정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거죠. 그게 시부도인데 그럼 이제 그럼 거기서 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시무도 소를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소를
우리의 본성, 그 본질, 그죠? 그 궁극적 참대, 참으로 그 본질, 그 진면모, 거기에 소를 비유해서 그거를 잃었다. 그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것이 없는, 즉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영혼을 잃었는데 영혼 없는 삶을 살면서 외양간만 고친다. 더더욱 물질 육신에만, 물질적 개념에만 맛있는 거 먹고 비싼 데서 살고 이런 거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너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그 마음, 그 본성을 회복하자. 그걸 찾자. 그래서 진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로 대대적 승화를 이루어서 모두 다가 그 천상천하에 더 이상 위가 없는 그 깨달음, 그죠?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부처의 경지를 이룹시다. 그거를 이 소 그림에다가 빗대어서 펜에 넣은 거죠. 마치 그거와도 같지 않아요? 소를 잃었어. 근데 외양간을 붙이고 있어. 내 손가락에, 내 손에, 내 예쁜 손에, 그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어. 근데 어찌어쩌다 설거지하고 뭐 빨리하고 뭐 하다가 분주히 막 움직이다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에이 참, 다이아 반지 없어졌네? 그래, 이 차에 네일샵 가서 내 손톱이나 다듬지. 소 잃고 외양간, 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는 것은 외양간만 고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었으면 에이구 이 차에 내 손톱 솜질이나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장면을 참 마음이 청비라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참 그대는 천국 가겠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일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한심한 장면일 수 있죠. 아이 당장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야지. 소를 잃었으면 소를 찾아야지. 외양간을 고치고 있으면 되겠냐? 외양간만 고치고 있으면 되겠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더 깊이 만유적 창조 시점으로 더 깊이 접근해 보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째 피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다. 자꾸 물질적이고, 그죠? 자꾸 욕망에 충실한, 그죠? 자꾸 그런 일천한 삶으로만, 마치 동물적 삶으로만 그렇게만 일관해 간다. 이거에 대한 대단한 그 깨우침, 그 되어짐의 울음소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울고 있을까? 집 잃은 소가, 그죠? 울음소리. 진짜 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본질을 잃고 현상을 고친다.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그것은 마다하고 출력이는 외적 현상에만 충실한다. 영혼을 잃고 영혼이 떠나갔음에도 그것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물질 육신의 그 외모, 그 외양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에만, 거기에만 몰두한다. 이게 되어지겠죠. 그죠? 세계라는 본질을 잃고 그저 세상이라는 껍질의 삶, 그냥 형식적인 삶으로만 일관해 간다. 그죠? 영적 실존이 없는, 그 알맹이가 없는 물적 허상만 쫓는 그런 허망한 삶이다. 그렇게 되어지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 존재의 장엄함으로 원초적으로 비상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깨워지는 그 속담, 그게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잃고 현상만 고친다. 헤아릴 수 없는 내적 그 영적 실존, 그거는 나몰라라 하면서 그 외양, 출렁이는 외적 현상, 크게 외모만 가꾸고 그 물적인 거예요. 그 목매달아 그냥 주구장창 그 삶을 그렇게 일관해 간다. 세계에 없는 세상, 알맹이 없는 그 껍질의 삶을 살아간다. 영혼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런 삶, 요걸 뭐라 하는데 이런 삶을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실속 없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소가 없어. 이게 실속이죠. 이게 내용, 이건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위해서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아예 잃어버리고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속 없는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이 말은 실은 왜 여지껏 그토록 실속 없는 삶만을 고집하고 그렇게만 그쪽 방향으로만 살아가세요. 라는 심각한 그죠? 경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죠? 사람으로서 삶 말고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존재한 그 진정으로 존재의 의미가 풍요롭고 존재의 이유가 황홀한 마땅히 존재의 필요가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져야지. 그죠? 왜 실속 없는 삶으로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본질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 살아가세요. 그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그죠? 꽉 스스로가 자기 닮은 족쇄를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해가 됐다.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 내가 잃었던 소들 도대체 몇 마리나 되겠어? 그죠? 그동안 잃었던 소 다시 다 되찾고 그죠? 다시 데려오고 그동안 눈물을 먹고 고쳐야만 했던 그 외양간들 다시는 고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를 하자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이게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의 장엄함을 구해라. 그걸 꼽혀가는 내 삶이 그것이 원천 비상이구나. 이걸 이제 실속 없는 삶.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 삶. 인간으로서 천득절미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삶. 자, 그리로 다 복구시키자고요. 그러면 나갔던 소들 다 돌아오고 다 다시 찾고 외양간도 더 이상 고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고치자고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이해됐기 때문에 자, 이리 하시면 됩니다. 참 이런 장면이 멋져요. 그죠? 자, 우선 소요, 소. 그죠? 요거는 그 설계, 그러할 수 있는 잃었던 소를 다시 다 되찾고 애완권까지 완벽하게 복구를 해낼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설계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저기로 치면 코딩, 그죠? 설계하는 거. 자, 우선요, 소를 되찾아야겠잖아요. 소. 요거 그때 수리하면서 실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자, 우선 요리하십시다. 자, 여기가 소죠. 그럼 여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외양간은요. 외양이니까요. 이 소에 해당하는 외양인 거죠. 그게 우리 수학할 때 그 수죠. 이수죠. 소와 수. 그죠? 그래서 세상은 수리계. 본질계는 소리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 세상.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수요. 수.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 시옷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요걸 경계로 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하와 중생 개념인 거잖아요. 자, 요게 외양, 수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소는 이 수 안에 내재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가? 자, 소도 이 시옷으로 시작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는 이 본질, 내재된 이 안쪽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 안쪽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 그죠? 이게 수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 있음, 이게 세상을 말하고 들어있음, 이게 우주, 이 본질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여지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이게 소수죠, 소수죠. 하늘은 소고 땅은 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따로 떼어져 있는 개념인 게 아니고 하나로 절묘하게 하나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져 있냐? 그거를 그 기본 설계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소,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유의 짜임은 이렇게 짜여져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진다 이거를 소리, 수리라 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리가 들어간대요. 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 역동적 꿈틀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짜여진 그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리을에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리예요. 리. 이 코딩 언어라 그랬어요. 설계 개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소수리가 되죠. 이래서. 그죠? 요 리를 공유하니까 소도 공유하니까 소리고 수도 공유하니까 수리잖아요. 그죠?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이래 가지고 앞전에 사후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각각 소리와 수리로 풀어지겠죠. 그래서 소리, 수리가 되고 월, 성, 알, 상 여기가 혼, 여기가 배 그래 가지고 자신 자기 이거 그 사회 메커니즘 보시면 이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이 소설이 한 채에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주적 자신, 여기에 해당하는 본질의 자신, 영혼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수리, 알상을 자기, 세상적 자기, 물적 실제로서 자기, 물질 육신에 해당하는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이루어지는 거야. 본질의 자기 자신. 그랬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수리 이전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후의 메커니즘 보면 뭐였던가요? 도와 리였잖아요. 도리. 그죠? 그래서 도리의 실질이 뭐냐면 요거예요. 수, 리. 요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리의 실질적인 그 내용은 뭘로 되어 있냐면 소수리라는 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걸 창조하고 짜고 거두어들이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 개념인 거예요. 도리의 실질 내용성이 이거예요. 도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것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것들의 뿌리.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할 때 이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자 그랬죠. 소 읽고 애완감 고쳤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언제 이해했으니까 소도 되찾고, 그죠? 외양감, 그 수도 완벽히 복구하자 그랬잖아요. 원천은 비상, 가장 처음 자리에 가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상 복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참으로 멋지죠. 자, 소요. 요 소는 요 소에 해당해요. 들어있음. 소. 자, 그 다음에 수. 여기는 수라 표현할 수 있죠. 내나 요거는 공유하고, 수.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죠? 이게 요거 하나씩. 소요, 소. 복원.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는 이 코딩 언어기 때문에 이게 설계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글자로 보지 마시고 설계 도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소복원이요. 이 사선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소복원이 되죠. 이 소를 그동안 내가 잃었던 소
우리 집에서 집 나가버렸던 소, 그 소를 다 다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복원시킨다. 복원시킨다. 그럼 집 나갔던 돈도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 다 복원시키는 거예요. 소 복원. 자, 됐죠? 잃었던 소 다 찾았죠? 외양간. 이건 수라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도 완벽히 거칠이에요. 수. 정말 정말 멋진 장면이죠. 자, 여기는 구예요. 복구. 요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 복구잖아요. 이 외양간은 복구. 다시 복구시킨다. 소는 복원시키는 거고 수는 복구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냐면 소를 잃었다 이 말은, 그죠? 가장 처음의 자리, 그죠? 원초적 비상을 이루어야 하는 그 처음의 자리에서 멀리 멀어져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멀리 엇나가 있어요 이 말. 그래서 다시 복원,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는 수 복구한다고 했죠. 수는 복구. 이건 뭐냐면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고칠 게 많아요. 이렇게 처음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이 말. 그래서 복구하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수 복구라고 해요. 자, 우리가 행복,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하죠. 복. 그죠? 정말로 복은 땅에서만 복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뭐죠? 이거보다 더한 그 이전의 짤이 뭐죠? 소죠. 소가 복은 돼야 돼요. 소에서 그 복의 그 근원 자리, 그 원래 그 자리에 원초적 비상을 자신이 이룬 상태에서 수로서 세상에서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유리한 대비 총자. 모든 자신이 이로써 잃었던 소를 다시 복원시키고, 그죠? 내가 손해봤던 거, 내가 당했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그죠? 외양간까지 완벽하게 더 이상 고칠 일이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여기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중매사안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여기에 함몰되고 이걸로 팔자소관이 어쨌네 남 탓만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 장엄함을 완벽하게 꼭 피어나가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나로서 이런 거구나. 그러한 이제 원초적 비상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자, 요거를 이렇게 검정색 펜으로요. A4 용지에 어제 저기 했던 것처럼요. 누구 유리한 대비 총체 이랬었잖아요. 그럼 봐세요. 유리한 대비 총체 그 어떤 대장이 누구예요? 본인인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A4 용지에 이렇게 가득차게끔 표기를 하세요. 요거는 요대로 하셔야 해요. 요 모양 요대로. 이거 코딩 언어 프로그램 그 설계 도면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 표현이 뭐야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기억이거든요. 요 기억이죠. 근데 기억이 이게 뭔 글자야? 우리 한글에 입도 없는 글자인데. 요거는 요 기억하고 요 기억을 하나로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한글은 의로운 하늘 뜻을 내장하여 지상행으로 땅에 내려선 천상의 글입니다. 하늘의 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만 우주의 부호입니다. 우리 한글은.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반듯한 기억이죠. 이거는 꺾어진 기억이잖아요. 자, 반듯한 기억. 딱 있어. 기억이네. 자, 근데 요 기억은 같은 기억인데, 요 기억은 뭐냐면, 반듯하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체로서, 기억의 체란 말이에요. 하늘의 처음을 의미해요. 자, 그럼 이거는요,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니, 또 그래. 또 어디 갔어? 아유. 체화용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로써 땅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 번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번질의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억이 하늘 뜻 그대로 그냥 왜곡됨 없이 기억 반듯하게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품 안에서 활동이 시작돼. 땅의 처음으로서 기억.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우리 한글 자음 모음에서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기억부터 해서 저기 이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상이 된 거예요. 의로운 하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서 펼쳐지는 하늘 그림입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래서 원형, 그 설계 원형의 한글로 표현하면 이 기억과 기억이 같이 겸해져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물 현상은 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하늘 뜻이 그 본질을 구성하고 그것을 감싸고 물질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물 현상. 이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대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A4에다가. 그래가지고 안에 드렸던 것처럼 무심히 따라가 보셔요. 진정으로. 내 그동안 잃었던 소를 다 다시 되찾고 약간까지 완벽하게 복구한다. 소, 복원, 수, 복구. 그래서 무심히 따라가 보세요. 완벽하게 삶의 원초적 비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셔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하나의 속담이 우리 삶에 이렇게 그죠? 이 한글의 이 탁월한 멋진 맛의 향연에 의해서 그죠? 내 삶의 팔자를 아예 바꿀 수 있는 참으로 이러한 것이 만유적 창조 시점이에요. 그죠? 네,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